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공무원은 허가 없이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주경찰 소속 한 현직 경찰관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식당 영업을 하다가 이 과정에서 권리금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시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다 영업을 포기한 A씨는 최근 동업자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개업을 준비하던 지난 2020년 10월, B씨로부터 자신의 동생이 운영하던 음식점을 인수받아 영업하자는 제안에 권리금 2,500만 원을 B씨에게 지급했는데 알고 보니 B씨가 이 돈을 가로채고 동생에게 주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권리금을 주고 그걸 인수를 하자. 공동사업으로 진행하자. 자기가 줄 테니까 언니가 자기한테 통장으로 보내라는 거죠. 동업자 B씨는 제주 동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식당 소유를 A씨 명의로 하고 영업수익은 A씨와 절반씩 나눠 가져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사업자 통장 내역에 고스란히 찍혔습니다. 사업자 명의를 A씨로 해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를 겸하지 못하게 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을 피한 겁니다. 겸직이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회사를 업무 시간에 가가지고 일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걸 제가 어떤 수익으로서 어마어마하게 창출한 것도 아니거든요. 올 투자한 몇 천만 원 제가 6천, 7천 정도 투자를 했는데. 하지만 A씨가 경찰관 B씨를 사기 혐의로 고발해 B씨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공동사업계약을 협의하는 등 임명계약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 경찰관 B씨가 자신의 공무원 신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말자며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며 요구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관 B씨는 겸직에 대한 명확한 징계 수위 기준이 없고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경찰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직무배제는 하지 않은 상태였죠. 겸직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명확히 기준이 없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의 혐의가 인정되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는 한 해 약 1,5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지만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에게는 여전히 여행하기 쉽지 않은 섬인데요. 이런 가운데 전국 최초로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을 위한 내비게이션이 도입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제주 돌문화공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태블릿 PC를 들고 공원에 들어섭니다. 화면에 공원 곳곳을 위험지역과 경사로 장애인 화장실이 표시되고 음성으로 안내됩니다. 불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진동이 울려요. 휠체어에 설치된 손바닥 크기의 단말기로 현재 위치를 정밀 측정해 길을 안내해 주는 겁니다. 수십 미터에서 수백 미터 오차가 발생하는 일반 위성 항법 장치와 달리 오차가 몇 센티미터에 불과합니다. 정밀해진 길 안내, 장애인들은 보다 안전하게 관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앞에 뭐가 있는지, 장애인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 뭐 돌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가 다 미리 알려주니까 거기에 대해서 미리 내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잖아요. 도내 관광지 30곳의 정보가 전용 앱 속에 담겨 있고 저상버스 출도착 정보와 장애인 쉼터 정보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주공항 등 주요 관광지에서 위성수신 단말기를 빌려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관광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다듬어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휠체어가 다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차의 높이에 대한 것도 좀 조금만 더 세밀했으면 더 유쾌한 관광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제주도가 9억 원을 들여 개발한 이 장치와 프로그램들은 다음 달까지 시범 운영한 뒤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 지역 관광지에 도입됩니다. 기존에도 기술들이 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 오차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본 서비스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교통 약자분들이 아무래도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향후 실내 공간 지도도 만들어 시스템에 적용할 예정이어서 보다 많은 관광지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둘러싼 의혹이 커지는 가운데 제주도가 4년 전 처음 도시공원 민간 특례 사업을 검토할 당시에는 공공참여 방식과 민간 참여 방식을 동시에 추진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최종 단계에서는 민간 참여 방식으로만 진행돼 왜 공공참여 방식이 제외됐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도가 지난 2017년 7월 3일 당시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 추진 계획안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으로 공공참여와 민간참여 두 가지 방식을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분석했습니다. 공공참여 방식은 장점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단점으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민간참여 방식은 장점으로 대형 건설사 참여를, 단점으로 수익성을 강조해 공공성이 훼손되는 점을 들었습니다. 특히 사업의 조기 착수와 성과 달성을 위해 공공과 민간 두 방식을 동시에 진행하는 투트랙 전략까지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인 2019년 11월 제주도는 민간업체를 대상으로만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공공이 주도를 했을 경우 주민의 권리라든지 환경 보전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우선되고요. 민간업자가 했을 때 민간의 수익 구조가 중요합니다. 도민을 위해서라면 공공개발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2017년 당시 제주도는 신속하게 민간 특례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원희룡 지사에게 보고한 자료에는 도의회 설명과 언론 발표, 정책 토론회를 추진하고 민간업체와 공공기관의 사업 제안서 제출 시기를 보고 2달 뒤인 2017년 9월로 예정했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은 갑자기 중단됐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뒤 2019년에야 재개됐습니다. 이때는 도시공원 해제 시한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속전속결로 행정 절차가 진행돼 결국 특혜 논란과 환경단체의 반발,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농어촌 지역에는 태양광 발전 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서면서 위법 행위와 주민 갈등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충남의 한 마을에서 주민 공동으로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해 전력 수익을 공유하는 이른바 전기 농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전 MBC 이승섭 기자입니다. 주민 130여 명이 살고 있는 공주시 정안면의 작은 농촌 마을. 주민의 70% 이상은 65살 이상 노인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주민이 드뭅니다. 마을 조합을 만들어 농장을 가꾸고 농촌 체험을 운영하며 수익을 꾀했지만 코로나19의 여파와 주민 고령화로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주민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충남도의 지원을 받아 마을의 공동 창고 지붕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 발전 시설에서는 한 해에 4만 킬로와트시 가까운 전력이 생산됩니다. 이는 4인 기준 130가구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전력량입니다. 마을 발전소에서 난 전기를 한국전력에 팔면 1년에 약 780만 원의 수익이 기대됩니다. 덜 움직이고 수익이 될 수 있는 것이 뭔가 더 찾다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사업 쪽에 지속적으로 투입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전국에서 축구장 면적의 9,000개가 넘는 임야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갈등과 산림 훼손은 물론 위법 행위도 불거졌는데 이런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가 지원 사업에 나섰습니다. 주민 모두가 참여하기 때문에 기존 태양광 발전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가 소득 증가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충남도는 올해 도내 9개 마을을 추가로 선정해 마을 발전소 설치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아침 출근길 큰 추위 없습니다. 오늘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는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어젯밤까지 눈비가 이어진 산지에는 곳곳이 미끄럽고요.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산지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산간도로 이동 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 소식은 없지만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대기 정체로 먼지가 쌓이고 있는 데다가 비구름 뒤로 밤사이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오늘 제주도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실내 환기와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구름의 양이 많겠고요.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북부 지역 7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 지역 5도를 보이면서 예년 기온을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0도까지 오르겠고 남부 지역도 12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부분 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쌀쌀함이 조금 감돌겠지만 설 연휴까지 큰 추위는 없겠고요. 주말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시 전지훈련 선수단에서 집단 감염이 확인돼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제주시의 전지훈련을 온 선수단에서 지금까지 28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새로운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고 방역당국이 오미크론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제주에서는 47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3명이 추가 확인돼 누적 확진자는 8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제주도 관광협회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닷새 동안 제주항 항공기와 선박 예약률이 최고 97%에 달하면서 모두 20만 7천여 명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는 약 5만여 명 늘어난 수치이고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직전인 2020년 설 연휴 기간 21만여 명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설 연휴 비상근무기간으로 정하고 119 상황실 신고 접수 시스템을 11대에서 17대로 늘리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설 연휴에 접수된 119 신고는 7,900여 건으로 이 가운데는 안내가 3,9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구급이 1,8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유흥주점 업주에게 코로나19 관련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전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경위 A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흥업소 업주 B씨에게 코로나19 경찰 단속 정보 등을 알려주고 대가로 수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해 말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파면했습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 순유입 인구가 4,000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의 전입 인구는 9만 5천 명, 전출 인구는 9만 1,000명으로 전입에서 전출 인구를 뺀 순유입 인구는 4천 명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인구 대비 순유입 인구 비율인 순유입률은 0.6%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세종과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습니다. 제주 지역 건축 허가 면적이 5년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지역 건축 허가 면적은 208만여 제곱미터로 재작년보다 20.1% 증가해 2016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용도별로는 공업용이 252% 증가했고 공공용 57%, 주거용은 44% 늘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